안녕하세요. TV 주치 이현주입니다. 우리가 보통 미인을 얘기할 때 빼놓지 않는 것들이 있죠. 크고 쌍꺼풀이 있는 눈, 오똑한 코, 그리고 갸름한 턱선 등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것만으로는 미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진정한 미인의 느낌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 이목구비가 얼마나 잘 조화롭게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인데요. 오늘 TV 주치에서는 조화롭지 못하고 어색한 이 얼굴을 매력적이고 예쁜 얼굴로 되돌리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작고 갸름한 얼굴은 미인의 필수 조건. 돌출된 입과 무턱으로 인해 얼굴 느낌 전체를 흐트러뜨리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는데 돌출된 입과 무턱 교정만으로 미인의 대열에 낄 수 있다. 오늘 황성호 원장과 함께 미인의 느낌을 만들 수 있는 돌출된 입과 무턱 교정술에 대해 알아본다. 네, 오늘 돌출입과 무턱 교정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황성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사람들이 이런 말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호감, 비호감 이런 표현들 참 많이 쓰는데 단지 외모가 못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비호감이라 불리면 그것만큼 슬픈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매라고 하죠. 근데 이 인매 그야말로 돌출입이거나 무턱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돌출입과 무턱이란 대체 어떤 것인가요? 예, 돌출입, 무턱. 우리가 흔히 이제 투박하고 조금 못생겨 보이고 그다음에 얼굴을 척 봤을 때 느낌이 안 좋은 인매를 이제 돌출입과 무턱을 가지신 분이 많으신데요. 네. 우리가 위쪽 뼈를 상악, 아래쪽 턱뼈를 하악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 상악이나 하악 중에 어느 하나가 나왔거나 아니면 두 부분이 나온 경우를 이제 돌출입이라고 하고 네. 우리 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다고 하는 이상적인 턱의 위치가 있는데 그 턱의 위치보다 뒤쪽으로 후퇴가 있는 것을 그렇죠. 저희가 보통 무턱이라고 하죠. 그러나 네. 돌출입, 무턱은 서로 혼재된 경우도 많고 특히 돌출입과 무턱에서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돌출입으로 보일 수도 있고 무턱으로 보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경향이 있죠. 어쨌든 돌출입과 무턱은 윗턱과 아래턱이 둘 다 나와 있거나 어느 하나가 나온 경우를 돌출입, 턱의 위치가 아름다운 턱의 위치보다 뒤쪽에 있는 경우를 무턱이라고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무턱과 돌출입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하지만 두 경우 모두 입이 좀 나와 보인다거나 좀 어색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어떤 원인 때문에 입이 나와 보이는 걸까요? 그 원인은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네. 아주 흔한 원인은 이제 뼈 자체가 앞쪽으로 나온 경우도 있고 그리고 치아만 앞쪽으로 나와서 이제 돌출입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위턱 중에서 코 옆부분이 꺼져서 입이 나와 보이는 경우, 그다음에 네. 아래쪽 턱이 너무 뒤로 들어가서 돌출입으로 보이는 경우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네, 코와 턱 그리고 입의 위치나 그 모양만으로도 참 사람의 인상이 많이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일반 사람들이 자신이 무턱이거나 혹은 돌출입인지 아닌지 자가 진단법이 있나요? 대개 책 보면 돌출입은 나와 보이고 무턱은 턱이 없어 보이죠. 그러나 그쵸. 이제 입이 나왔을 경우는 입이 다물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입 주변의 근육이 입을 다물려고 하면 이제 너무너무 힘들고 턱 밑에 복숭아뼈처럼 보이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네. 입이 나와 있으면 평소 치아가 많이 보이고 웃을 때 잇몸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이런 네. 분들은 입이 나왔다 볼 수 있고요. 입이 나오신 분은 입 다물기가 힘들기 때문에 평소 입을 벌리고 있을 때가 많고 입을 다물면 턱 끝에 주름이 잡혀서 턱 밑에 복숭아뼈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입이 나오신 분은 코와 턱에서 이제 자를 대보면 네. 이제 자가 입에 눌리는 거죠. 뭐 그런 경우는 주로 이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은 실제 돌출입과 무턱으로 인한 인매가 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진을 보면서 확인해 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돌출입이 있거나 네. 무턱을 가진 경우는 이렇게 전반적인 얼굴 형태가 아주 비호감으로 보이기도 하고 사실 그쵸. 평범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이 입의 인매와 얼굴 전반적인 느낌 자체가 이제 비호감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저희가 입 부분과 그 다음에 코 옆 꺼진 부위를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입의 느낌을 바꾸면 어머. 아까와는 전혀 굉장히, 다른 느낌을 예, 주게 되죠. 그래서 미인이신데요? 미인형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실제로 보면 네. 이 인매가 투박한 이런 상태에서는 얼굴형의 느낌이 전반적으로 가름한 형도 가지고 있고
얼굴 느낌의 장점이 많이 있지만 네. 이 인매가 투박하고 이 꺼진 부위와 들어간 부위 굴곡이 이렇게 평범해 보이지 않게 되면 사실은 얼굴 전체의 느낌이 나쁘게 느껴지도록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입을 무조건 밀어넣지 않고 이 무턱이라고 그냥 단순히 여기 뭘 하나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네. 인매의 느낌이 좋아지도록 하는 위치를 찾고 입이 무거워 보이는 것을 입이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는 위치를 찾아 디자인을 하면 네. 무작정 밀어넣지 않고 얼굴 느낌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정말 화면을 통해서요,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깜짝 놀라운 결과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돌출입이나 무턱의 경우에는 치과적인 교정을 하거나 혹은 뼈 수술로 돌출 부위를 이렇게 밀어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저희가 가장 관심 있게 생각하는 부분은 돌출입을 밀어 엮는다. 네. 무턱인 부분을 앞쪽을 낸다가 아니라 이 입의 느낌을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게 하느냐가 사실 성형외과 의사나 이런 교정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네. 우리가 돌출입이라고 무조건 밀어 넣게 되면 그 입이 조금은 들어가긴 하겠지만 얼굴 느낌이 이쁘게 보이는 분들이 참 드물어요. 오히려 더 그렇군요. 다른 느낌을 주는 얼굴이 많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 인매의 느낌을 어떻게 돌출입과 무턱을 어떻게 넣고 어떻게 빼야만 아름다운 입이 되고 아름다운 얼굴이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네. 술전을 보시게 되면 이 입이 상당히 투박해 보이고 약간 얼굴이 심술 맞아 보이고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렇죠. 이 상태의 인매를 저희가 돌출입이라고 해서 입을 그냥 밀어 넣게 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이런 참해 보이거나 얼굴이 무거워 보이는 것을 가벼워 보이는 이런 느낌으로 저희가 바꿀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대개의 돌출입을 가지신 분들은 내가 입이 나와서 심술 맞아 보이는구나. 입이 나와서 얼굴 자체가 이렇게 무뚝뚝해 보이는구나 해서 입을 그냥 밀어 넣으려고 하시지만 네. 실제로 미인의 느낌이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은 사실은 눈이 좀 작아도 아름답고 코가 좀 그쵸. 낮아도 아름답고 네,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쌍꺼풀 수술, 코 수술한다고 미인이 되느냐? 그게 아니단 말이죠. 우리가 눈이 작고 코가 낮아도 아름답거나 참해 보이거나 하는 얼굴의 느낌을 이 투박한 인매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하는 것이 이 술전의 모습과 수루의 모습에서 보면 느낌을 다르게 디자인하는 것이 오늘 저희가 돌출입과 무턱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이 오늘 할 얘기의 대부분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화면을 통해서도요, 이 전체적인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무조건 밀어 넣었을 경우에는 환자들의 만족도가 확 떨어지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인의 느낌을 만들기보다는 그냥 나온 입을 밀어 넣게 되면 여러 가지 얼굴의 변화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이 튀어나온 것도 있지만 코 옆이 꺼져 있다든지 무턱이 네. 심한 경우에 있어서 입만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얼굴이 커 보인다든지 네. 오히려 교정하고 돌출입 수술하고 얼굴이 더 커졌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요즘 얼굴이 작은 사람이 미인이죠. 그쵸. 얼굴이 또 길어 보입니다. 아, 길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 이제 우리가 미인이란 느낌은 어려 보이고 입체적으로 보이고 이런 생기 있어 보이게 되는데 이제 밀어 넣게 되면 얼굴 자체가 밋밋해지니까 합주기처럼 보이기도 하고 나이 네. 들어 보이고 또 코옆이 꺼져 있거나 무턱인 경우에 입만 넣게 되면 또 입이 완전히 다 들어갔다는 느낌도 안 들어요. 아, 실제로 그래요? 교정을 하신 분들이 교정은 다 했는데 입이 여전히 나와 보인다 이런 느낌도 많이 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렇게 인매를 아름답게 미인으로 보이기 위한 어떤 그런 그 없이 그냥 밀어 넣게 되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얼굴 느낌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네, 기왕 전문의를 찾아가는 거 전체적인 조화를 생각하면서 하면 더없이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냥 입만 무조건 밀어 넣었을 경우에 그 얼굴 느낌이 좀 나빠지는 그 이유는 뭔가요? 그것은 미인이라는 느낌은 우리가 뭐 누구나 타인을 볼 때 느끼겠지만 일단 어려 보여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무게 중심이 아래 있기보다는 얼굴이 가볍고 생기 있게 보려면 무게 중심이 위쪽에 있어야 됩니다. 네. 입이 나오신 분들은 무게 중심이 다 아래쪽에 있죠.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 무게 중심을 위쪽으로 올려줘야 그 사람이 미인으로 보이는데 무게 중심은 쳐져 있는데 그냥 살짝 들어가니까 그게 미인으로 보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미인의 느낌은 약간 세련된 느낌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세련된 느낌을 쭉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 입의 위아래 굴곡을 어떻게 세련된 느낌을 갖도록 하는 볼륨을 가지느냐 하는 것에 대한 디자인이 없이 입만 밀어 넣으니까
길어 보이고 커 보이고 합주기처럼 보이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오늘 선생님께서 바로 초반부터 수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인의 느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 번 강조하시는 걸 보니까요. 오늘의 치료 방법에 대한 것이 정말 궁금해지는데 그렇다면 이 돌출입감부터 어떻게 시술하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일까요? 얼굴 느낌을 좋게 하기 위한 볼륨을 디자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따라서 이 볼륨 디자인, 아까 미인의 느낌이 들도록 하는 우리가 얼굴 중앙 부위, 그 다음에 무턱 부위 디자인을 하고 이런 디자인의 느낌이 얼굴이 미인형으로 바꾸면서 입을 들어가게 하는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같이 잡아야만 돌출입도 해결되고 무턱도 해결되고 네. 등달아 미인의 느낌이 추가가 되죠. 네. 앞으로 뭐 몇 가지 사진을 보시겠지만 그런 면에 유의해서 보시면 뭐 더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컴플렉스는 어떤 단계를 거쳐서 교정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뭐든지 성형수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얼굴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디자인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말은 쉽게 돌출에 밀어 엮는다 이렇게 하지만 가장 처음으로 하는 디자인은 일단은 이 코 옆 꺼진 부위입니다. 우리가 네. 입이 나오신 분들은 대개의 경우 얼굴이 무겁고 여기에 꺼진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꺼진 부위를 어떻게 디자인을 해서 입이 들어가 보이게 하느냐, 처져 보이는 얼굴을 생기 있게 위쪽으로 올리느냐 하는 네. 부위 디자인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턱 있죠. 이 부분의 느낌을 디자인을 해서 나오고 들어오고 나오고 들어오고를 맞춰서 아래쪽 느낌을 디자인을 해서 이제 돌출입을 디자인을 하는 첫 단계, 두 단계를 거쳐서 입 모양을 바꾸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알아볼 이런 교정술이 바로 페이스 리모델링과 원데이 돌출입 교정술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시술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돌출입과 무턱을 무조건 넣고 무조건 빼는 식의 디자인은 얼굴 느낌을 바꾸지 못하니까 네. 이런 것은 하나의 디자인 컨셉으로서 인매도 좋아지면서 얼굴의 미인의 느낌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얼굴이 좋아진다면 네. 우리가 치과적 교정을 하면 또 6개월이나 1년 이렇게 오래 걸리겠죠. 그죠? 그쵸. 이게 단기간에 교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 되게 2주 내에 완성이 되고 그런 교정 없이도 얼굴형까지 좋아지고 또 이제 입이 나왔다고 해서 뼈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상당히 좀 큰 수술이 되겠죠. 그쵸. 그렇지만 뼈 수술 없이 이렇게 디자인으로 좋아진다면 단기간에 뼈 수술 없이 네. 좋아지는 것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이런 교정술만 통해서라도 문제점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얼굴 형태까지 예뻐진다고 하니까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 효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인매뿐만 아니라 얼굴형을 좋게 해주는 그런 변화 한번 화면을 보도록 할까요? 네. 예. 이 입이 튀어나와 아, 보이는 네. 환자분이기도 하지만 얼굴 전반적인 느낌이 처져 보이죠. 네. 처져 보이고 약간 멍해 보이기도 하고 입이 튀어나오신 분들은 이렇게 무게 중심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얼굴 전체의 느낌이 아래쪽으로 처져 보이게 됩니다. 네. 이 처져 보이는 느낌을 이 얼굴 중앙 부위에 볼륨을 주게 되면 얼굴 자체의 느낌이 가벼워지고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럼 처져 보이는 얼굴이 생기게 보이게 되면서 인매의 느낌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교정이나 뭐 뼈 수술해서 밀어 넣게 되면 입은 들어가지만 얼굴 더 처져 보이고 더 나이 들어 보이고 길어 보이게 되겠죠. 볼륨을 줌으로써 얼굴이 나오고 들어오고 나오고 들어오고 나오고 맞추면 젊어 보이고 어려 보이게 되는 이 겁니다. 나이가 정말 10년은 어려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환자분들 되게 좋아하시죠. 다음 예. 한번 볼까요? 네. 역시 얼굴 길어 보이는 데다가 입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얼굴 중앙 부위에 저희가 볼륨을 주게 되면 전반적인 얼굴의 느낌이 어려 보이고 생기 있게 보이게 되겠죠. 네. 예, 다음 번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무턱이신 분들은 이렇게 얼굴 느낌이 동글동글하고 보거 느낌이 든다든지 럭비공 같은 느낌이 드시는 분이 많습니다. 특히 이마가 뒤로 제끼신 분들은 입이 튀어나와 보이니까 당연히 옆 라인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앞턱 디자인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앞턱 디자인을 이렇게 굴곡이 진 부분을 저희가 이런 느낌으로 디자인을 만들어 주게 되면 얼굴 전반적인 느낌이 럭비공 같은 느낌이 균형을 잡게 됩니다. 그럼 저분은 정말로 이 무턱 교정만 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무턱 교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디자인이에요. 그냥 무턱이라고 해서 뭘 집어넣으면 이런 느낌을 절대 바꿀 수가 없죠. 따라서 앞턱의 디자인이 과연 얼만큼 나와야만 이 입의 느낌이 달라지느냐, 럭비공 같은 느낌이 균형 잡힌 얼굴로 되냐 하는 이 디자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길이를 짧고 넓고 얼마나 볼륨이 나오느냐가 얼굴 느낌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앞턱 디자인이 잘 되면 다른 수술이 또 디자인을 하면 또 태가 나죠. 그러나 이 상태에서 전 상태에서 뭘 해도 이 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핸디캡을 교정하는 처음의 디자인이 다른 어떤 수술을 하나, 화장을 하나, 헤어스타일을 하나, 옷을 입으나 얼굴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돌출입이랑 무턱에 대해서 그냥 무턱이거나 내고 돌출을 넣고 이러면 다음에 이쁘게 보이게 할 여지가 없어진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점이죠. 네. 그래서 핸디캡의 처음 디자인이 사실은 화장을 하든 뭐 얼굴을 예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네. 근데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얼굴이 예뻐지기 위해서는 처음 시작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아마도 이거는 돌출입이나 무턱 교정에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돌출입과 네. 무턱은 인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그 디자인은 뭐 중요성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근데 이외에도 얼굴 아래쪽이 좀 무겁다는 느낌이 들거나 혹은 좀 긴 얼굴에도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얼굴 아래쪽이 무거운 경우는 얼굴을 가볍게 해주는 디자인이 없이는 사실은 미인의 느낌을 주기 힘들고요. 네. 우리가 얼굴이 작고 짧은 사람이 봤을 때 미인으로 느끼기 때문에 긴 얼굴은 짧게 해주는 디자인을 하면서 해야만 이제 얼굴의 효과를 보게 됩니다. 네. 화면 한번 볼까요? 네. 보시게 되면 얼굴 아래쪽의 느낌이 이제 앞쪽으로 튀어나온 듯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네,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전반적으로 뭔가 이 아래쪽으로 삐져나온 듯한 느낌이 들어서 측면 라인에서 투박해 보일 수밖에 없죠. 코 옆 중앙 부위를 디자인을 하게 되면 네. 얼굴에 물론 사각턱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균형 잡힌 느낌을 주게 되는 것이죠. 아, 비호감에서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네. 왼쪽 얼굴 같은 우리 한국인은 아주 많은 형입니다. 아주 평범한 얼굴형이고 입이 좀 나와 있으면서 사각턱이 있는. 그래서 입이 좀 나오고 사각턱이 있으면 환자분들이 사각턱을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 입을 밀어 넣었으면 좋겠다. 근데 네. 그렇게 하시면 얼굴은 많이 나빠져요. 아, 둘 중에 하나를 할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니요, 이거는 사각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요. 앞쪽 부분의 입 모양과 턱 모양을 넣고 빼고를 이렇게 잘 맞추면 사각턱이 그대로 있어도 아, 얼굴 턱 느낌- 수술을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세계 처음에 사각턱 수술 먼저 하셔서 실망을 많이 하시죠. 이 네. 부분이 줄어든다고 해서 얼굴 느낌이 좋아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자신이 얼굴이 크거나 핸디캡이 있으면 그 부분만을 생각을 하시지만 네. 실제로서는 우리가 얼굴 느낌을 미인의 느낌으로 바꾸는 첫 디자인이 무엇이냐, 어디를 과연 바꿔줘야만 얼굴이 미인으로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하셔야 돼요. 요즘은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자신의 얼굴을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또 미인의 느낌이 들면 자신이 더 자신감이 생기고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수가 있죠. 네. 그러나 이게 성형수술한 것은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돌출이라서 넣고 사각턱을 깎고 이래서 미인이 안 되면 그때는 이제 정신적으로 많은 타격을 그렇죠. 받죠. 예, 그래서 예. 자신이 어떻게 하면 미인으로 될 수 있는가, 미인으로 보일 수 하는 그런 디자인을 전문가랑 잘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아, 정말 어떤 의사, 어떤 전문가를 만나야 해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얼굴 긴 경우도 한번 볼까요? 네. 예. 우리가 얼굴이 길면 이게 촌스러워 보이게 됩니다. 이 촌스러워 보이는 얼굴에서 이제 입이 나와 보이면 예. 이제 얼굴 긴 사람들 되게 좀 촌스러워 보여요. 그래서 아, 이 입이 나온 것을 저희가 이제 입을 넣어주세요 하고 오셨지만 제가 앞턱을 디자인하면서 얼굴을 짧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야. 이분은 저희가 돌출입을 그대로 둔 채로 네. 앞턱 디자인으로 얼굴을 짧게 만들었으니까 단기간에 이렇게 좋아지게 되신 거죠. 뭐 인상이 확 달라졌는데요. 긴 얼굴은 네. 짧게 보이게 하는 디자인이 없이는 돌출입과 무턱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 긴 얼굴에서 입이 들어가 본들 뭐 할 것이며 네. 긴 얼굴에서 턱이 나오면 얼굴은 더 보기 싫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짧게 하는 디자인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좀 더 볼게요. 긴 얼굴 느낌을 화살표 있지만 턱 끝의 위치가 이제 위치를 바꾸는 거죠. 짧게. 이야, 네. 그러면 일단은 촌스러워 보이는 얼굴이 좋아질 여지가 생기는 것이고, 긴 얼굴을 또 짧게 하는 디자인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얼굴이 길면서 입이 약간 투박해 보이면 음, 얼굴 전반적인 느낌 자체가 이제 긴 얼굴에서 투박한 두 가지 촌스러운 면이 같이 표현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입을 넣는 것이 아니라 앞턱을 저희가 나오도록 디자인을 하면 긴 얼굴을 짧게 보이게 할 수 있고, 네. 뭐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이런 변화를 주면 상당히 세련된 이미지 줄 수 있습니다. 긴 얼굴은 짧게 만드는 디자인이 먼저 되어야 되지, 긴 얼굴에서 입을 넣는다든지 무턱을 내면 얼굴은 너무너무 나빠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야말로 간단한 교정술만으로도 인상이 확 달라지는 것을 정말 눈앞에서 보면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 돌출입과 무턱으로 고민하는 환자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건지 화면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 돌출입 무턱을 가지신 분들은 일단 내원하시게 되겠죠. 근데 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상담을 하는 것은 얼굴 느낌을 얼마나 좋게 만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입이 나왔다 해서 입을 넣는 것, 그 다음에 무턱이라고 해서 약간 무턱 부분 앞쪽으로 빼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심플한 수술입니다. 그러나 네. 이게 중요한 것은 디자인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 얼굴 느낌을 미인으로 느끼게 하고 세련되게 느끼게 하고 촌스러운 것을 세련되게 느끼게 하는 그런 느낌을 디자인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환자분의 얼굴에서 이런 느낌을 어떻게 구현하려면 볼륨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네. 하는 치료 계획을 얼마나 잘 세우느냐가 사실 수술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술이 잘 되냐 못 되냐는 수술 그 자체의 테크닉이 아니라 얼굴 느낌을 바꿀 수 있는 디자인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디자인을 제가 머릿속에서 딱 잡죠. 그럼 이제 사진 촬영을 하게 됩니다. 환자분의 네. 정면, 그다음에 좌우 사진 찍어서 환자분이 그냥 간단하게 느끼는 입입니다, 무턱입니다를 얼굴 느낌을 어떻게 짧게 해야 되고 그 환자의 피부와 골격 이런 것을 저희가 직접 만져보면서 이제 환자가 잘 조화를 이루는 시술 방법과 디자인을 시행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도 성형수술이다 보니까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좀 감추고 싶어 하잖아요. 이거 그렇습니다. 티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저도 이제 성형해서 티나는 분들을 보면 저 자신도 상당히 그게 보기가 싫고 네. 그는 일반인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위해서 자기가 성형수술을 택하고 그런 것은 그 변화가 자연스러워야만 만족감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변화를 위해서는 아까 제일 중요한 것은 디자인입니다. 우리가 입이 나왔다고 해서 입을 밀어넣고 하면 아까 얼굴이 길어 보이고 커 보이고 네. 긴 얼굴에서 무턱이라서 무턱을 내면 그건 너무너무 부자연스럽고 하나의 어색한 볼륨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같이 자연스러운 미인의 느낌을 어떻게 잘 만들어내느냐 그런 변화를 어떻게 잘 유도를 하느냐가 성형수술 후에 자연스러운 인매가 되는데 가장 중요하고 또 자연스러운 디자인이 된다면 그 결과는 훨씬 좋아지게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인상이 바뀔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인데도 조금 성형수술이야 해서 꺼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프지 않을까요? 이제 변화는 좋지만 아픈 건 너무너무 싫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통증 없이 수술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마취 기법이 많이 발달돼서 아프지 않게 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변화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잡아야 될까요? 이 시술의 장점이 빠른 회복이라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장점이죠. 우리가 네. 치과적 교정을 하게 되면 6개월에서 1년 교정장치를 끼고 있어야 되지만 이런 볼륨 디자인으로 인매를 바꾸고 얼굴형을 좋게 할 수 있다면 그거는 하루 만에 시술되고 한 2주 내면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한 치과적 교정이나 뼈 수술보다는 훨씬 더 빠른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럼 2주 정도면은 붓기도 가라앉고 일상생활 복귀도 가능하고요. 가능하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 뼈 수술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뼈 수술이 동반될까요? 우리가 이제 평범한 얼굴을 아주 미인으로 바꾸는 이 정도의 디자인이라면 뼈 수술 없이 뭐 디자인 다 되겠죠. 하지만 뼈 돌출이 너무 심하다든지 그다음에 얼굴에 더 많은 변화를 원해서 우리가 입을 조금 같이 뼈 수술 통해서 약간 넣어야 되는 경우는 뼈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네.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이런 페이스 리모델링, 네. 볼륨 디자인이 동시에 되지 않으면 그 뼈 수술은 실제로 큰 수술을 하고서도 효과는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뼈 수술을 같이 해야 되는 경우는 아까 말한 볼륨 디자인, 얼굴을 미인으로 바꾸는 그런 디자인과 연계를 해서 넣는 정도를 조절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선 뼈 수술과 이 페이스 리모델링이 함께 이루어진 사진을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아까 입이 이렇게 투박해 보이면서 얼굴이 꺼진 부위가 너무너무 심하고 네. 그다음에 코볼이 좁고 그다음에 무턱이 심한 경우입니다. 저희가 코 옆 꺼진 부위를 볼륨을 줘서 얼굴이 무거운 느낌을 얼굴이 볼륨을 위쪽으로 올리게 되면 얼굴의 무게 중심이 중앙으로 오게 되죠. 네. 이게 중앙으로 오게 만들면서 입의 느낌이 살짝 넣었을 때 이 눈, 코, 입의 느낌이 너무너무 매력적으로 보이고 참해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뼈 수술을 같이 동반하게 됩니다. 어.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비슷하게 보게 되면 입이 나온 정도와 볼이 꺼진 부위가 너무너무 심하게 되죠. 네. 이런 부위에서 입만 그냥 뼈 수술해서 밀어 넣는다면 여전히 얼굴은 길어 보이고 뭐 합주기처럼 보이고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얼굴 볼륨 굉장히 주고. 작아졌네요. 예. 그렇죠. 되게 참해 보이죠? 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이제 돌출입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입이 많이 나와 보이죠. 근데 여기서 입을 밀어 넣으면서 앞턱의 느낌을 볼륨을 주죠. 그럼 얼굴의 느낌이 나오고 들어오고 나오고 들어오고 나오고서 상당히 큐트하고 귀엽고 네. 깜찍해 보이는 이미지가 이제 구현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선생님이 앞서서 계속 강조하시는 얼굴 전체의 조화를 이룬 이런 교정술을 보고 있는데요. 정말 단점만을 보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조화, 이 윤곽선을 살리기 위한 이 교정술이라면은 정말 예뻐지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단점만을 보완하기 위한 원데이 돌출입 교정술을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말 그대로 하루 만에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데이 돌출입 교정술이라는 것은 아까 마치 인매를 미인으로 보이게 하기 위한 디자인입니다. 그런 이 디자인의 변화를 어떻게 하는지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입이 투박해 보이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 무턱의 성량과 그다음에 코 옆에 꺼진 부위, 그다음에 그런 것 때문에 얼굴 전체의 느낌이 이제 투박해 보이고 네. 입이 나은 것을 이제 넣고 싶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치과적 교정이나 이런 거 대신에 코 옆과 앞턱의 디자인을 주는 원데이 돌출입 교정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보게 되면 얼굴 느낌이 무게 중심이 올라가니까 조금만 웃어도 네, 굉장히 발랄해 보이네요. 그렇죠. 너무 네. 미인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네. 전후 사진 같이 한번 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인매 주변을 어떻게 볼륨을 잘 조절하느냐 하는 것이 원데이 돌출입 교정술입니다. 네. 원데이 돌출입 교정술은 이렇게 치과적 교정이라든지 뼈 수술 없이 이제 얼굴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루 만에 수술이 되고 회복 기간은 하루가 아니라 한 1, 2주 정도 걸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원데이 돌출입 교정술을 하고 난 다음에 환자분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 디자인이 잘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이거는 모든 시술의 결과는 디자인에 달려 있습니다. 얼굴을 짧게 보이게 하면서 세련돼 보이게 하면서 가름하게 보이게 하는 그런 디자인이 가능하게 하게끔 돌출입을 해결하는 거니까 이런 디자인이 잘 되면 환자들의 만족도는 아주 높은 편이죠. 그리고 치과적 교정이나 뼈 수술에서 무조건 밀어넣을 경우에는 얼굴이 나빠지는 경우의 환자분들은 반드시 이런 디자인을 먼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돌출입과 무턱 교정술을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결정을 통해서 하긴 했는데 이 관리나 혹은 뭐 이런 조심해야 될 사항 그런 게 있을까요? 상당히 있죠. 우리가 이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얼만큼 조금 더 나오냐 덜 나오냐에 따라서 네. 얼굴의 느낌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디자인한 부분이 이제 눌려진다든지 만진다든지 하지 않고 이제 예상했던 디자인이 잘 유지되도록 부딪히거나 뭐 또 수술이라는 것이 항상 이제 뭐 부기가 심하다든지 하면 환자분들이 많이 불안해하시죠. 그러면 만져보기도 하고 뭐 눌러보기도 하는데 그 디자인이 잘 유지되도록 다 가만 계시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 성형에 대한 무조건적인 그런 거부 반응보다는요, 자신의 외모에서 자신감을 잃었다면은 성형외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이 입 주변에 대한 이 조화를 이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황성호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람의 인매는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들 하죠. 이렇게 자신 있게 인매를 좋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많이 자주 웃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왕 웃는 거 그냥 웃지 마시고요. 거울을 보면서 연습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 TV 주치의에서는 돌출입과 무턱 교정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의학 정보 가지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